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빗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서 안정적인 길만 권장드리고 있고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 측에서 리플 같은 DLT, 분산 원장 기술에 대해서 빠르게 도입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냥 단순한 기술 뉴스로 볼 게 아니라요. 이게 결제 시스템의 판이 바뀔 수 있다는 말인데요. 최근에 코인페이퍼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연준 내부 관계자 발언을 통해서 DLT를 비교적 신속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인식이 언급이 됐었고, DLT, 즉 분산 원장 기술 같은 경우는 리플이 XRP를 통해서 실현하고 있는 핵심적인 기술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연준이 이제 DLT를 실험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결제 시스템 전환의 옵션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미 2015년부터 연준의 패스트 페이먼트 텍스트 포스라는 결제 혁신 그룹이 있었죠. 이 그룹 같은 경우는 미국 내부 실시간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서 리플랩스가 유일한 DLT 솔루션 제안서로서 참여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시연 정도가 아니라요. 미국의 결제 속도랑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 논의에 대해서 리플이 공식적으로 초대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리플은 이런 자리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국제 결제 프로토콜을 제안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연준의 보고서, 회의록, 프로젝트 안에서 DLT는 늘 잠재적인 핵심 기술로서 언급이 되어온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뉴욕 연준이 진행한 프로젝트 시더라는 실험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연준이 직접 국경 간의 결제에 DLT를 적용해본 케이스인데요. 실험 결과는 명확했었죠. 기존 결제보다 훨씬 더 빠르고 리스크는 낮으면서 완전한 결제가 가능하다. 즉 중개은행 없이 실시간으로 결제가 끝난다는 거고, 이게 바로 리플이 XRP를 통해서 전세계 송금 시장에서 실현해온 방식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선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준이 DLT를 신속하게 구현하겠다는 거는 사실상 리플이 구축해왔던 글로벌 결제 아키텍처를 모델로서 삼고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공식적으로 리플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건 아니겠지만 리플이 이미 FPTF를 통해서 그 네트워크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지금도 민간 결제 혁신기구 FPC에서 활동 중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제도권 대화 테이블에 이미 앉아있다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XRP 가격이랑 무슨 상관이냐 궁금하시겠죠. 최근에 XRP 도미넌스가 다시 4%를 회복했어요. 이건 단순한 숫자 정도가 아닙니다. 과거에 XRP가 강세 사이클을 만들 때 바로 이 지배력 4% 부근이 폭등 전환점이 되곤 했었는데요. 자금이 다른 코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XRP로 몰리기 시작하는 구간인 거죠. 지금 그 구간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XRP 10달러 돌파 같은 숫자기 대금은 아직까지 가능성 단계겠지만 시장의 본질을 봤을 때 이건 단순한 가격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통화의 디지털화가 가속화가 되고 있고,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죠. 현재 134개 국가가 CBDC를 연구하거나 시험 중에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 세계 GDP의 98%에 해당됩니다. 미국, 중국, 유럽, 인도까지도 모두 각자 방향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결국에 글로벌 결제 인프라가 디지털 화폐 기반으로서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이 리플의 역할은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결제망을 연결하는 이런 브릿지 역할로서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제결제은행 BIS 보고서도 DLT를 이용한 다중 CBDC 브릿지를 제안하고 있어요. 이게 국가 간의 결제를 하나의 블록체인 허브에서 처리하자라는 개념인데요. 리플이 추진하고 있는 리플 레저 브릿지 구조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즉 글로벌 결제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리플이 기술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거겠죠. 이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건 전략적인 전환이에요. 지금 달러 패권이 약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 디지털 달러, 토큰화된 결제 인프라를 서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리플 같은 민간 DLT 인프라를 활용하면은 비용도 줄일 수가 있고 속도까지도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결국에 이번 연준의 DLT 수용 시사 자체가 단순하게 리플 하나의 호재가 아니라 결제 인프라 전체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이런 구조적인 전환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XRP는 브릿지 자산으로서 다시 한번 제도권 문턱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건 단기 뉴스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라는 점, 그리고 이 변화가 기술과 정책이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이 리플이 10년 넘게 준비해온 게 바로 그 지점인 거고, XRP의 가격이 일시적으로는 흔들려도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따라잡을 자산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미국 연준과 BIS가 모두 DLT를 연구한다는 거는 이 기술이 이제 실험이 아니라 다음 결제 인프라로 올라왔다는 뜻이겠죠. 이 며칠 사이에 데이터상으로 상당히 재밌는 변화들이 잡혀주고 있어요. 운치인 기준으로 수익을 보고 있는 비트코인 지갑의 비중, 그러니까 퍼센트 서플라이 인 프로핏이라는 지표가 서서히 꺾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수치가 말 그대로 지금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비트를 샀던 사람들 중에 아직도 이득권에 있는 비중을 뜻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게 너무 높아지면 이익절이 쏟아지고요. 반대로 낮아질 때는 이제 팔 사람은 다 팔았다라는 신호가 되죠.
그런데 최근에 이 지표가 고점에서 식으면서 시장 전체 이익 실현 매도 압력이 줄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단순하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SOPR이라는 다른 지표도 함께 제시가 됐어요. 이 SOPR이 일선 부근에서 다시 균형을 잡는다라는 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손절을 멈추고 다시 버티기 구간으로 돌아섰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장이 공포에서 회복되는 구간으로 들어섰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또 있습니다. 이 CME 비트코인 선물 오픈 이자금, 지난달까지만 해도 레버리지가 팽창했다가 대규모 청산으로 빠졌죠. 지금은 그 과열이 식어가고 있고 펀딩 레이트도 거의 중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테이커 비율도 일선 근처에서 균형을 맞춰 나가면서 즉 파생에서의 강제 매도 압력도 대부분 빠져들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제 남은 건 현물입니다. 이때부터 시장은 누가 현물로 받쳐주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고 최근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거래소로 들어가는 비트코인 물량은 감소 중이고요. 중장기 보유 지갑에서 움직임이 줄어들었어요. 장기 홀더들이 다시 관망 모드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제 시선을 XRP로 돌려볼게요. 이 비트코인의 매도세 완화는 단순하게 비트코인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대장주의 변동성이 줄어들면 시장 자금은 자연스럽게 리스크 재조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금들이 보통 메이저 알트로 이동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XRP는 현재 구조적인 재료가 가장 많은 코인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XRP랑 BTC 상대 강도. 최근에 3개월 동안 BT가 고점권에서 쉬는 동안에 XRP는 저점을 다지는 흐름들이 뚜렷했어요. 아직까지 완전한 추세 전환은 아니겠지만 이 상대 강도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순유출입, 지난주 XRP 거래소 입금이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이틀 뒤에 다시 빠지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래가 대량 입금하면 단기 매도 신호를 읽히겠지만 다시 빠졌다라는 것은 일부 물량이 재배치됐다는 의미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온체인 트랜잭션을 봤을 때 이 활성 주소 숫자랑 대규모 트랜잭션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실제 결제용 수요라거나 이 기관 자금 움직임 가능성도 함께 보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즉 지금 XRP가 대장 비트의 피로 완화랑 자체 구조적인 재료가 동시에 깔리는 교차점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의 수익 중에 공급 비율이 식고 있고 SOPR이 1 근처에서 균형을 잡을 때마다 시장은 보통 두 단계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횡보 구간을 가지고 또 2단계로서는 알트 강세 회전 구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XRP는 이 두 번째 흐름의 초입에 있는 셈이에요. 시장을 좀 더 길게 보면요. 이 비트코인 매도세 완화는 곧 리스크 허용 심리 회복의 신호이자 XRP가 다시 관심의 중심으로 돌아올 준비가 되는 국면입니다. 비트코인의 수익 중 공급 비율이 식고 SOPR 지표가 안정되고 CME 레버리지가 줄어드는 이런 순간들마다 XRP가 구조적인 재료, RLUSD 스테이블코인, 연준의 마스터 계좌, ETF 기대감까지도 들고 조용히 존재감을 키워왔습니다. 이게 바로 가격보다 구조를 보는 관점인 거고 지금의 숫자들은 단기 방향이 아니라 판이 바뀌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로 바뀌겠죠. 다음 영상 통해서는 실제 XRP 온체인 매집 패턴, 그리고 파생 포지션 비중, 그리고 알트 자금 순환 시그널까지도 함께 다루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업체 샌디먼트에 따르면요. 지난 48시간 동안 10만 개에서 1천만 개 사이의 XRP를 들고 있던 고래 지갑들이 약 7천만 개를 시장에 내놨습니다. 그 규모가 대략 1억 8천만 달러 정도예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XRP 가격은 2.55달러 근처에서 오히려 5% 가까이 상승했어요. 보통 이렇게 던지면은 빠져야지 정상인데 그런데 안 빠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 단순하게 누가 팔았다 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고래들이 던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더 깊게 보면은 7천만 개가 전부 다 시장에 풀린 매도만은 아닙니다. 그 일부는 거래소로 이동을 됐었지만 일부는 고래 지갑끼리 회전된 흔적도 있어요. 즉 단순 매도라기보다는 물량 재배치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겁니다. 같은 기간에 1만 개 이상 XRP를 보유한 중대형 지갑 숫자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거. 이 최근 집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31만 7천 개 지갑이 XRP를 들고 있는데요. 이게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팔기는 팔았는데 지갑은 늘고 있다.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았다라는 거겠죠. 결국에 이게 보여주는 거는 이 시장에 던져진 물량을 누군가가 그대로 흡수했다라는 신호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한 가지 더 연결할 게 있습니다. 바로 CME XRP 선물 시장인데요. 5월 달에 처음 상장된 이후에 지금까지 누적 거래량이 260억 달러를 돌파했고 이번 고래 매도 시점에서도 CME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즉 현물에서 던진 물량이 선물 시장에서 다시 흡수가 되거나 롱과 숏 포지션 재정렬이 일어났다라는 건데요.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고래가 현물에
소급해서 팔면 기관은 파생상품으로 받아내요. 이런 과정에서 시장은 공포 속의 유동성 테스트를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결과는 똑같았어요. 시장이 버텨줬다라는 거고, 이걸 숫자로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RSI가 62에서 65 구간, 단기 과열 직전입니다. MVRV 지표는 8에서 9%, 즉 단기 수익 실현 구간입니다. 이게 고래 입장에서 이득 구간이니까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왔던 거고, 개인 입장에서 흔들리는 타이밍이겠죠. 하지만 이런 패턴은 예전에도 반복이 됐어요. 지난 2023년 8월 9천만 개의 XRP 매도 이후에 일주일 만에 1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6,400만 개의 XRP 매도 이후에 5일 만에 10%가 반등했습니다. 이번에 7천만 XRP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고래 매도 뒤의 역설적인 상승 패턴입니다. 겁을 낸 사람이 많을수록 그 자리를 누군가는 조용히 채워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지금 시장은 어떤 상태냐? 고래가 던졌지만 지갑은 늘었고, 선물 시장은 더 활발해졌고, 가격은 버텨줬습니다. 명백하게 흡수력이 있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고래가 팔았다가 아니라 누가 그 물량을 받았는가. 그게 진짜 힘인 거고, 지금은 개인이 공포로 던지고 또 기관과 구조적인 매수층이 그걸 받아내는 구간일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이건 XRP의 실제 사용, RLUSD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제도권 결제망 편입 기대감까지도 이미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흐름이에요. 결국에 지금 시장은 겉으로는 고래 매도 같지만 속으로는 시장 흡수력 테스트 중입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은 다음 흐름은 재평가 반등이라는 거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누군가가 팔았다면 누군가는 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샀던 주체가 공포에 흔들리지 않는 자금이냐는 거겠죠. 지금 XRP 시장은 그 대답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씀하십니다. 이 장기 투자라는 게 그냥 놔두면 되는 거라고. 근데 진짜 장기 투자는 방치가 아니라 관리예요. 기회를 보는 눈을 잃지 않는 거. 그게 진짜 장기 투자입니다. 이 리플을 포함해서 코인 시장을 보면은 몇 년 뒤에나 봐야지 이러고 그냥 잊어버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물론 그게 전부 나쁘다고 할 순 없겠죠. 특히 매매만 하면은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분들, 그렇다면은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괜한 감정이 흔들리면은 결국에 성과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요. 하지만 시장은요,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계속 변하고 흐르고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 손을 놓는 장기 투자랑 관리하는 장기 투자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이 시장의 온도를 느끼고 흐름을 체크하고 또 단기 고점과 저점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비중을 조절하고 언제 올지 모를 그 한 번의 상승에 준비된 사람으로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 대부분의 분들께서는요, 상승이 오면 그제서야 눈이 반짝이시죠. 이제 진짜 시작인가 이러시면서 추가 매수하시거나 반대로 또 욕심내다가 수익을 전부 날려버리시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현명한 장기 투자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들께서는 상승장이 오기 전에 이미 준비를 마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를 때는 욕심 대신에 실속을 챙기시고 떨어질 땐 공포 대신에 평균 단가 관리합니다. 장기 투자의 본질은 시간을 믿으시되 시장을 놓치지 않는 균형감이에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도 계속 체온을 유지하는 거겠죠. 그래서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기 투자는 오랜 기다림이 아니라 오랜 관리라는 거. 그리고 언젠가 상승이 왔을 때는 욕심보다는 그동안 쌓아왔던 실속을 차분하게 챙기세요. 결국에 오래 버티는 사람보다 현명하게 버티는 사람이 승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변동성 장세 한가운데서 오히려 강력한 상승으로 빛을 발한 코인이 바로 테더 USDT였었죠. 어떻게 상승하기 전에 미리 매수할 수 있었는지, 또 기본 노하우랑 비법만 알려드리면서 이런 전략들이 실제로 어떻게 정확히 맞아 떨어졌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세요. 이 테더는 위기 때 사는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시장이 뜨거울 때 오히려 이미 위험을 대비를 합니다. 한마디로 현금 보유 전략과 함께 테더를 준비한다는 거고, 그게 바로 이번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신사 채널 커뮤니티방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바닥에서부터 테더 비중 늘리자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 분위기는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낙관이었어요. 비트코인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고 또 XRP 역시 반등 시그널을 보이던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리스크는 커지는 법이죠. 시장이 뜨거워질수록 이 조정 하락세의 속도는 더욱더 빠르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수익을 노린 게 아니라 상승장 속에서 리스크 분산이라는 이 전략적 관점에서 테더를 추천드렸던 겁니다. 테더를 단순하게 안전자산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테더가 시장의 과열 속에서 수익을 지키기 위한 대기 자산으로서 가능합니다. 이 시장이 안정되고 또 모든 코인이 올라갈 때 가장 많이 잃는 사람은 모두가 오른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때 일부 자산들을 테더로 전환해 두시면서 갑작스런 조정 하락세에도 손실 최소화하시고 또 다시 저점에서 재진입할 수 있는 이런 여유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테더는 하락장 회피용이 아니라요, 이 상승장에서 타이밍을 조절하기 위한 리스크 조정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희가 테더를 매수 구간으로 제시한 이후에 실제 환율은 상승을 했었고 테더 가격도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지정된 목표가까지도 정확하게 도달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시장의 심리, 환율 방향, 그리고 유동성 흐름들을 종합해가지고 언제 위험이 커질지 미리 읽은 전략적인 대응이었었죠. 그 이후에 저희는 계획대로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시점 이 테더가 다시 눌림목 구간에 들어오면서 다음 포트폴리오 재편 루틴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어디에 투자하느냐보다는 어떻게 분할을 하느냐 여부예요. 이 시장은 항상 불확실합니다. 상승장에서도 리스크가 있고요. 하락장에서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안정적일 때 미리 테더를 준비했었고, 이제 다시 눌림목에서 분할 포트폴리오 루틴으로서 전환을 하게 될 겁니다. 테더가 단기적으로 현금 포지션, XRP는 중장기 브릿지 자산, 비트코인은 메이저 리스크 해지 자산으로 분리해두는 구조로서 이 세 가지를 시장의 온도에 맞춰가지고 비중 조절한 전략들, 그게 바로 우리 코인신사 채널의 핵심 투자 루틴입니다. 공포 속에서 준비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장 속에서 미리 대비하는 거, 이건 시장을 구조적으로 이해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는 거고, 우리 신사 채널에서 테더를 추천드렸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시장이 좋아 보일수록 다음 변동성을 준비하자라는 거, 그 판단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고요. 수익 실현까지도 마무리된 지금 현재 시점, 이제는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분할로서 다음 장을 준비할 시점입니다. 결국에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예요. 이 시장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을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결국에 승리한다라는 거, 이번 테더 전략이 이런 증거인 거고, 이제는 분할과 균형의 시대, 리플 XRP랑 함께 다음 기회를 준비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테더랑 리플 XRP, 비트코인까지도, 그리고 나머지 잡 알트 테마를 가지고 있는 코인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들, 시장 상황에 맞는 업비트 현물 원칙 매매 경험해보고 싶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사 채널에서는 절대로 코인 선물 매매 권하지도 추천드리지도 않고 있고요. 오로지 업비트나 빗썸 위주의 현물 매매만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댓글들에도 리플은 끝났다, 코인 시장 이제 망했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 마음들 솔직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어요. 700원이던 리플이 4,9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3,000원대까지 조정 하락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견디지 못하면은 앞으로 코인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 리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큰 상승이 있었고요. 그 뒤에는 자연스러운 조정 하락세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하락은 불안감으로 연결을 시키시죠. 하지만 투자시장에서 진짜로 살아남는 분들은 이런 하락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유리하게 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떨어져도 마음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투자 심리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랬습니다. 오를 때는 매도를 못하고 또 내릴 땐 불안해서 팔고 싶어지죠. 상승장에서 혹시 더 오를까봐 욕심이 생기고 하락장에선 더 떨어질까봐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진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시장이 떨어져도 기분이 괜찮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 돼야지 진짜 투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드려요.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 기분 좋은 상태에서 더 좋은 일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리플이 오를 때도 그렇습니다. 근데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그 기분 좋은 순간, 그때 욕심내지 말고 마침표를 찍을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마침표, 즉 매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그때 확보한 현금들이 다음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금이 있으면 어떨까요? 리플이 떨어질 때 오히려 더 반가워집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눌림목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제가 리플 전용방에서도 안내드렸던 것처럼 10월 11일에는 3,850원 단기 저점 타점을 미리 잡아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추가 매수 타점이었었죠. 그럼 이 타점을 언제부터 준비했었을까요? 이미 9월 15일에 예고드렸던 타점이었고 3주일이 넘게 기다려서 결국에 그 가격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가 매수는 조급하게 높은 가격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게 실력인 거고 그 기다림이 수익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분할 익절로서 현금 비중 확보하시고 시장이 떨어질 때는 그 현금으로 저점을 기다리는 구조들, 이게 바로 건강한 투자 루틴이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지만 시장이 흔들려도 리플이 또 속이네, 이런 걸 대신에 드디어 눌림이 왔다, 추가 매수 완료됐다, 이런 여유로운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투자자의 심리인 거고, 항상 원칙을 지키는 투자, 그리고 건강한 마음으로서 시장을 대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시기를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 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